안녕하십니까. 2023 수능 프로젝트 온리 원. 자, 드디어 대망의 파이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평을 보고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이 시작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즌 파이널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파이널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학습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파이널 설명서 오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시죠. 차분히 이제 한 뭐 15분, 20분 정도 될 거니까 차분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널 시즌 학습 목표입니다. 일단은 각 영역의 정급법과 우리가 전략을 좀 완성을 할 거예요. 각 영역의 아이고 잠깐만 훅 넘어가네. 각 영역의 정급법과 전략 완성하고 이제 그 각 영역들 우리가 이제 문학의 영역들, 독서의 영역들, 화작의 영역들, 언매 영역들 각 그 영역의 전략, 접근법과 전략을 완성하고 그 보완을 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매주 그래서 학습 계획을 같이 짤 거고요. 실전 감각도 다질 거고 이제 화작 언매 선택 과목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파이널 좀 개요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총 8번의 수업이 우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총 8번 수업 예정돼 있고요. 이게 지점별로 달라서 이게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8주가 다 대면 강의일 수도 있고 일정에 따라서는 뭐 대면이 7회 정도, 그 다음에 비대면 1회 요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8회가 모두 대면일 수도 있고요. 대면이 총 요렇게 8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뭐 따로 수강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수 모의고사는 5회부터 13회가 아니고 이거 못합니다. 12회까지 진행을 합니다. 12회까지 진행할 거고요. 추가 모의고사는 매주 8회를 제공할 건데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께서는 따로 요청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조금 더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전략 노트 사용하고요. 모든 수업 모든 질문 뭐 영상으로라도 제공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대체로 이제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 밤까지는 제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주 이제 마음스턴치가 화요일 수요일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수업 관련해서 이제 지난 시즌 영상 2주차부터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영상도 함께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자, 파이널 시스템 안내해 드릴게요. 월요일 이제 수업한 영상, 대면 수업한 영상은 월요일 날 이제 업로드가 되고, 이제 다른 지문들은 화요일에 걸쳐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지난 시즌 영상 업로드는 2주차부터 수업 영상 업로드와 같이 이루어지고요. 추가 모의고사는 매주 수업 때 제공을 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거쳐서 마음스터치 진행할 거고, 보고서 작성 및 OMR 카드, 보고서는 집에서 작성해 오세요. 여러분들 수업 오기 전에 작성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2교시 끝나고 항상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MR 카드 제출해 주시고, 한수 모의고사 이제 배부 각 반별로 어떻게 배부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이제 활용을 하고 복습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수업 복습입니다. 수업 복습. 그러니까 이 복습의 과정은 말 그대로 이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내가 이 수업을 잘 활용을 못하겠다, 나는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수업의 방법을 썼더니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업 복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여러분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복습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수업 복습을 이제 바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적어도 12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12시간 넘기면 안 되고 전략 노트와 시험지를 놓고 바로 복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수업의 과정들을 다 떠올립니다. 수업의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영역은 독서 문학 또 각 세부 영역들
독서 문학과 각 세부 영역들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면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완 작업, 내가 이제 잘 못 풀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어려웠던 부분을 특히 좀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영역.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전략 노트를 훑어보면서 부족한 영역은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풀어보거나, 한 번 더 과정을 독립하는. 그러니까, 어려운 영역은 한 번, 두 번, 세 번 보는 거예요. 본인이 어려웠던 영역. 특별히 어려웠던 영역이나 이런 영역은 내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업 내용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수업 내용을 그대로 내 것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우리가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주 초반은 일단 수업 복습에, 전체적으로 수업 복습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주 초반, 월화수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서의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주 중반에는 이제 보완 작업, 뭐 EBS를 다시 공부를 한다든지, 이 패턴을 다시 공부한다든지, EBS나 패턴 공부를 다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주말에는 이제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 뭐 우리가 직접 이제 적용 학습을 해보는 거죠. 배운 것들을 항상 모의고사 새롭게 푸실 때는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복습, 보완 작업, 모의고사 풀이, 이렇게 일주일이 여러분 흘러가게 되는데 적어도 6시간 이상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간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복습과 보완 풀이, 먼저 이제 복습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2.5시간 이상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완 작업은 2시간 조금 넘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취약 분야는 한 번 더 보는 거죠.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뭐 응용이라든가 풀이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1시간 정도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 2시간, 여기 한 3, 4시간, 여기 뭐 한두 시간 정도 잡으면 7, 8시간을 전후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국어를 얼마만큼 비중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로 시간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취약한 친구들은 저는 10시간 이상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말에 이제 풀이를 하는 건데, 실전처럼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OMR 카드 마킹부터 80분 안에 풀겠다는 정성. 그래서 지문마다 시간을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문마다. 그러면 우리가 시즌4에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준 게 있잖아. 그 기준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 이거는 내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능이라는 마음가짐을 풀어야 되고, 항상 그 45문항을 어떻게 풀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항상 풀기 전에,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풀기 전에 어떤 영역, 우리가 6평, 9평에 그걸 했잖아. 어떤 영역이 어떻게 출제가 된다. 이건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알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45문항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 이거를 꼭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주 이제 수업 직전에 역시 풀어봅니다. 목요반은 수요일에, 나머지는 목금토에 풀어보는 거. 수업 직전에 풀어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찾기가 굉장히 기억을 하기가 좋죠. 항상 수업에서는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일치 여부. 그래서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수업 직전에 풀어보는 것이 일단 제일 좋고요. 배운 것을 써먹어 보세요. 접근법들을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법을 그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접근법을 그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접근법 순서대로 독해법, 문제형 판단 그대로 해봐. 그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법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법도 단수 추론 이렇게 풀어라, 복수 추론 이렇게 풀어라, 적용을 해보시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독해의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고, 독해의 포인트들 그걸 제대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수업 오기 직전에 풀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건 이렇게 풀었지, 이런 부분은 어려웠지, 이런 부분은 수월했지, 또 풀이 방법을 적용했나, 어떻게 풀었나 과정을 기억해 두시고, 수업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푼 것과 선생님이 푼 것의 일치 여부,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느냐. 물론 선생님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 잘 풀 수 있는 거는 뭐 방법 자체가 절대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개인에게 그게 맞는 거죠. 개인의 독해력에 그게 더 맞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익스큐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일치협을 확인하시고 그 방법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들은 이런 패턴들이 나왔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전산문 어떻게 풀겠다, 그 다음에 고전산문의 이런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풀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는 그 한 장짜리를 주거든요. 이거 얼마만큼 이런 영역들 채웠는지. 그래서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그런 뭐 가나지문, 우리가 또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 다음에 뭐 단수추론, 복수추론, 세부유형, 그 다음에 보기의 이런 유형들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다 그 영역과 유형별로 점검해 주셔서 부족한 거는 선생님과 일치여부 따지면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완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완 작업. 이제 아까 우리 주중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문학학습. 일단은 문학에 있어서는 EBS 연계학습이 제일 우선이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약한 게 고전문학이기 때문에 고전문학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희한하게 현대시는 잘 풀더라고. 작년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전문학에 고전시가와 고전산문 해주시고 패턴 학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패턴 학습. 현대시의 패턴, 특징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전산문의 패턴, 현대소설의 패턴, 그 다음에 고전, 시가의 패턴, 이런 것들 패턴 학습해 주시고, 전략 학습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유형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수업 복습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 작업할 때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EBS 같은 경우는 취약 영역을 똑같이 학습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뭐 보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지문과 연결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문 자체를 감상하는 능력, 그 다음에 볼드체라든가 그 밑줄 부분에 문맥 확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EBS로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뭐 이걸 어떤 연계나 패턴 어떤 교재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그 EBS 그 정리지 드렸잖아요. 자꾸 넘어가. EBS 정리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EBS 정리지. 그러니까 EBS 정리지 하고 우리가 이제 해설은 백발백중이나 이게 이 부분에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또 수능 완성을 시납으로 드렸잖아요. 그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작품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수업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2주차부터 링크를 걸어 드릴 거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2주차부터 제가 편집해서 지금 1주차까지는 턴이 너무 바빠서 그거 못하고 2주차부터는 수업 영상 걸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학습. 법과 제도라든가 내가 취약한 분야가 있잖아요. 취약한 분야. 내가 특별히 취약 지문 영역은 이거를 연습하세요. EBS 제재를 학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문을 놓고 똑같이 독해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독해 연습. 그래서 문제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독해 포인트 찾아보고 문제하고도 연결 지어보고. 알겠죠? 그러면서 내용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취약한 제재를 가지고 하루에 2지문 정도씩, 그러니까 EBS 내가 법과 제도가 취약하다 그러면 이 법과 제도 영역을 분류를 여러분들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분류를 다 해드렸거든요. 역시 이것도 똑같이 EBS 정리지가 있어요. 정리지 드렸잖아요. EBS 정리지에 보면 패턴별로 제가 분류를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해당 지문을 연습하는 겁니다. 제재를. 법과 제도를 연습하고 경제를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루에 2지문씩 반드시 연습을 해주면서 똑같이 독해 연습, 독해 포인트 잡고 지문하고 포인트 연결 지어보고 유형도 비슷한 게 있으면 풀어보고. 알겠죠? 그 연습을 해주세요. 수특이나 수완을 갖고 EBS 제재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이는 이제 배운 게 있으면 적용을 스스로 해보라고. 적용. 한수 모의고사 풀면서, 응용 모의고사 풀면서 배운 것들 포인트 연결하고 유형 판단하고 이런 것들 다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3-4지문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재 연습,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하루에 한 반드시 3지문 정도씩은 어떤 형태로든 평균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적어도 14지문에서 15지문 정도 하는 겁니다. 아직 워크북 못 하셨으면 워크북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워크북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워크북까지도. 그러니까 이 지금 파이널 이 영상은 이 영상 자체를 계속 보시면서 공부 방법 찾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화작학습은 일단은 수업 복습 및 모의고사 풀이 정도 해주시고 유형만 보완하면 될 겁니다. 일단 시간 체크를 좀 잘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틀릴 때 어떤 특정 유형만 안 틀리면 괜찮거든요. 특정 유형 틀리면 이 유형 어떻게 풀 것인가 수업 복습하면서 보완을 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유형들을 틀리고 있다면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시간 체크 항상 15분 전으로 풀고 있는지만 좀 잘 확인해 주세요. 화작하는 친구들은. 일단 언매학습은 보완 작업할 때 언어는 최대 해설 보면서 그때그때 이 영역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지문용법은 EBS가 괜찮아요. EBS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문용법은 EBS에서 좀 학습을 해보시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고 해설 많이 익히고, 이게 언어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주 남았습니다. 8주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선배들처럼. 여기 뭐, 요 선배도 이제 보면, 이 친구가 9편까지 이제 동작고 친구였는데, 9편까지 5등급이었어요. 국어 수업도 처음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수능 성적표가 왔잖아요. 2등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9평에 비해서 이제 뭐 2등급 한수 모의고사를 풀든가 하긴 뭐 다른 모의고사 풀면서 2등급 받은 적이 있기는 해요, 이 친구는. 근데 9평까지 5등급이어서 실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뒤에 파이널 때 성적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4등급, 5등급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수능 때 결국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수능 때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는 게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착실히 했더니, 이런 말 있잖아. 하라는 대로 착실히 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최저 건대 맞추고 건대 CD과 합격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 친구 노트는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노트였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그 다음에 2000에서의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가채점 할 때 85가 나왔고 성적표에선 85가 나와서 결국은 2가 떴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뭐 3 나왔다는 건 뻥입니다. 계속 3, 4, 5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수능 때 생전 처음으로 2등급 받아본 거예요. 그전에는 3 미치거나 거의 뭐 3등급 대에서도 후반? 거의 걸치지도 못했어요. 처음 받아봐요, 처음. 이 친구는 심지어 수업도 3개월 들었어요. 제가 파이널 특별반만 했거든요. 파이널 특별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3개월도 아니죠. 거의 뭐 2개월 조금 넘게 그렇게만 수업했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국어는 이런 과목이라는 거 우리가 공감하고 있잖아요. 5에서 2, 또 잘못하면 2에서 5로 갈 수 있는 이런 국어는 이런 과목이라는 거 우리가 다 여러분들 공감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해봐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고 마지막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하십시오. 설사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힘내시고, 내가 수능에는 정말 역전을 하고 말겠다는 각오로 여러분들 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